2023년 소방간부 후보생 경제학 풀어보겠습니다. 1번 X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은 각각 X의 수요량은 300-P 그리고 X의 공급량은 2P. 이때 균형 가격 P스타와 균형 거래량 Q스타는 1번 문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졌을 때 수요와 공급이 같다는 조건을 통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는 단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 조건인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는 조건으로 식을 세워서 풀면 균형 가격은 100이 나오고요. 이 100을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 어느 곳이든 대입해서 계산하면 균형 거래량은 200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문제는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과 성격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들이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완전 경쟁 시장은 거래되는 재화가 동질적이고요. 만약에 동질적이 아니고 이질적인 경우에는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징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가격 수용자. 완전 경쟁 시장에 공급자 수요자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공급자든 수요자든 개별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공급자든 수요자든 받아들여야만 하는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고요. 3번 시장 진입은 자유롭지만 이탈은 자유롭지 못하다. 시장의 가격기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제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탈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 부분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4번 시장 참여자는 재화에 관한 완전한 시장 정보를 갖고 있다. 시장에 비대칭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죠. 비대칭 정보가 존재하게 되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완전한 시장 정보를 모든 시장 참여자, 공급자와 수요자가 갖는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보기 5번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시장 가격 수준에서 수평선 형태를 갖는다. 이것은 보기 2번에서 언급한 가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을 공급자든 수요자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 즉 개별 공급자 입장에서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시장에서 정해진 균형 가격 수준에서 수평선 형태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 2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두 재화 X, Y를 소비하는 한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미니멈 3X, Y이다. 이 소비자의 소득이 50이고 재화 X, Y의 가격은 각각 2, 1이라고 할 때 이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 묶음 X스타, Y스타는 문제 3번은 효용함수가 레온티에프형 효용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 소비자는 X제와 Y제를 고정 비율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즉 3X와 Y가 같게 되는 비율 또는 X와 Y의 소비 비율이 1대 3이 되는 비율로 소비를 할 때 효용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의 소득과 재화 가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산 제약식은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했던 효용함수에서 효용 극대화 조건인 X제와 Y제의 소비 비율이 3X와 Y가 같다는 이 조건식과 예산 제약식을 연립해서 계산하면 이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 묶음 X스타는 10, Y스타는 30이 나옵니다. 따라서 3번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두 기간 1기와 2기의 소비 C1, C2를 통해 효용함수 루트 C1, C2를 극대화하는 소비자가 있다. 이 소비자의 소득은 1기 소득은 Y, 2기 소득은 0이고 시장 이자율은 R로 주어져 있을 때 이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소비점 C1 스타, C2 스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와 MT는 각각 기간 T의 소비와 소득을 나타내고 Y와 R은 양의 상수이다.
4번 문제는 피셔의 이기간 모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목적 함수로 효용 함수를 설정을 하고 1기와 2기의 기간 간 예산 지약식을 수립합니다. 이 소비자는 1기에만 소득이 있고 2기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2기 소득항은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용함수 모습을 보면 콥 더글라스형 효용함수이기 때문에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평면에서 무차별 곡선을 그리게 되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직선의 예산 제약식과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이 도출되는 효용함수의 특징에 의해서 1기 소비와 2기 소비에 대한 한계 대체율과 1기 소비와 2기 소비에 대한 상대 가격 비율이 같다는 조건에서 효용 극대화를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용함수를 통해 1기 소비와 2기 소비에 대한 한계 대체율을 도출하면 한계 대체율은 1기 소비 한계 효용 나누기 2기 소비의 한계 효용이죠. 그래서 효용함수를 각각 1기 소비에 대해서 미분하고 2기 소비에 대해서 미분해서 한계 효용을 구해준 다음에 정리하면 C1분의 C2가 한계 대체율로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 제약식에서 1기 소비의 가격을 1로 정규화해서 보면 2기 소비의 가격은 1 플러스 R분의 1이고요. 그렇게 되면 1기 소비와 2기 소비의 가격의 비율은 1 플러스 R이 됩니다. 그러면 한계 대체율과 상대 가격 비율을 같게 놓고 정리해주면 2기 소비는 1기 소비에 1 플러스 R을 곱한 값이 되고요. 이것을 예산 제약식에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효용 극대화 1기 소비는 2분의 Y가 나오고요. 2기 소비는 1기 소비에 1 플러스 R을 곱하면 되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면 1번 1기 소비와 2기 소비는 같다. 이 두 개가 같다는 것인데 이 두 개가 같으려면 시장이자율 R이 제로가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R은 양의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C1 스타와 C2 스타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보기고요. 2번 C1 스타는 2분의 Y죠. 3번 C1 스타, C2 스타 모두 양이다. C1 스타는 Y가 문제에서 양의 상수라고 했으니까 2분의 Y도 양의 상수가 되고요. C2는 양의 상수에 역시 양의 상수를 곱한 값이니까 양의 상수가 돼서 C1 스타, C2 스타 모두 양이 되겠습니다. 4번 시장이자율 R이 높아지면 C2 스타도 높아진다. C2 스타를 보면 R이 높아지면 C2 스타도 높아지죠. 보기 5번 이 식이 만족된다. 이것은 예산 제약식에 효용극대화 소비점을 대입한 것이고 우리가 효용극대화 소비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 제약선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도출을 했기 때문에 5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두 시장 A, B의 수요가 각각 A의 수요는 P분의 1, B의 수요는 P제곱분의 1이다. 시장 가격이 상승할 때 시장 A와 B에서 판매액의 변화는 5번 문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재화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에 해당하는데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나타내면 가격 변화율, 즉 가격분의 가격 변화분, 이게 가격의 변화율이고요. 수요량분의 수요량의 변화분, 이게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변형을 하면 오른쪽처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의 관계를 살펴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면 동일한 비율만큼 수요량이 하락하고요.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동일한 비율만큼 수요량이 상승하게 되니까 가격이 변화해도 가격의 수요량을 곱한 판매 수입은 일정하게 됩니다.
만약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에는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것이니까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을 때 수요량이 더 큰 비율로 하락하니까 가격과 수요량을 곱한 판매 수입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가격이 하락할 때는 반대로 수요량이 더 큰 비율로 상승하니까 판매 수입은 증가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에 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 시장 A, B의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시장 가격이 상승할 때 각 시장에서 판매액, 이게 판매 수입이죠. 판매 수입의 변화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시장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야 되는데 가격 탄력성의 식에서 이 식 마이너스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로 각 시장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A를 보면 우리는 이 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요량과 가격의 변화율의 형태로 이 식을 변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자연대수 로그를 취한 다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변화율의 식으로 변형이 되는데 우리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p분의 1에 로그를 붙이면 로그 p-1승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p가 되고요. 그러면 로그 QA가 마이너스 로그 P가 되고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Q의 변화율이 마이너스 P의 변화율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마이너스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도출해보면 1이 되는데 즉 시장 A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 돼서 가격이 변화해도 판매 수입이 일정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때 A 같은 경우에는 판매액이 변화가 없게 되겠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 B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보면 역시 수요 함수 양변에 자연대수 로그를 취한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수요량과 가격의 변화율의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로 정리하면 2가 나오고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가 되니까 시장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더 큰 비율로 하락하니까 판매 수입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